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LA 한인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LA 폭동이 발생한 지 오늘로 33년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작전 영상을 처음 공개하며 파병 관련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고에 한 발 또 물러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차값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향후 수입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10만 달러짜리 차를 판매하면 15%에 해당하는 15,000달러는 추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해엔 차량 가격의 최대 3.75%, 2년 차에는 최대 2.5%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은 25%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We just wanted to help them during this little transition, short term. If they can't get parts, we didn't want to penalize them. 다만 다른 나라를 상대로는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을 언급했는데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하길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So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또 한 국가와 이미 협상을 완료했다며 상대국 총리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취임 100일에 맞춰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00일 동안을 양민효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관세일 겁니다. 관세 폭탄엔 이웃도 동맹도 소용없었습니다. But Donald, this is a very dumb thing to do. 철강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남극의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매겨 조롱을 사게 됐습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하지만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자 말을 바꿔 상호 관세는 유예.
극단적인 관세율로 치고받던 중국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발 물러설 듯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Trump has slapped tariffs on, then off again with no rhyme or reason. 트럼프 특유의 밀고 당기기. 협상의 기술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는 죽을 맛.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They are dying to make a deal. Please, sir, make a deal. I'll do anything, sir. 트럼프는 전쟁을 곧 끝낼 묘수가 있는 것처럼 나섰지만 알고 보면 약한 쪽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You have to be thankful. You don't have the cards. 밀어붙이기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구잡이 예산 삭감에 불법 이민자와 성소수자와 정부 직원들과 대학들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매일 미국의 상품을 기업, 고객,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까다롭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게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명령문에는 영어 능력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강경한 문구까지 명시됐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은 앞으로 교통표지판을 해독할 줄 알아야 하고 교통안전요원, 국경순찰대, 검문소, 화물 중량 제한소 직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고용주와 고객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관련 지침을 영어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어 능력 요건을 위반하면 운전자는 서비스 중단 조치, 즉 운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영어 능력 시험과 단속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에서 일반 대중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로에서 트럭 운전사들과 연방 공무원,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많은 의사소통 문제가 있으며 이는 분명히 공공안전의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 트럭 운송협회, 소규모 운송업체 연합, 독립운전자협회는 전국 수십만 트럭 운전사들의 영어 능력이 도로 안전에 필수적이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공국 및 운송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이민자 출신 트럭 운전자들과 이주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100일 만에 15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 연방 자금 동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이민, 투표권, 성소수자, 보건의료,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정책들에 맞서 캘리포니아 주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이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며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정권 방해용 정치쇼라고 반박하며 소송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 외교 등 전례 없이 파격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불체자 단속으로 포문을 연 데 이어
다양성 정책 폐지, 정부 효율화 작업 등 거침없는 정책과 구조조정을 펼쳐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고 종전 협상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초 전 세계를 상대로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까지 발표하며 글로벌 외교 무역 지형에도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미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지금 트럼프 국정 지지율 찬성 40% 겨우 넘었습니다. 근데 절대 반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두렵다, 이게 50%가 넘어요. 이 심각한 겁니다. 예. 이런 거 놓고 볼 때는 트럼프 100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 부정적인 평가의 배경에는 강력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내부 변수들이 곳곳에서 돌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백악관에서 고성과 욕설로 언쟁을 벌였고 정부 부처 구조조정 과정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팍스뉴스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사 기밀을 가족들이 있는 개인 채팅방에 공유했다 논란을 일으키며 트럼프 인사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내부의 권력 암투가 심각하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거를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한 거죠. 일기 때와는 달라진 국제 정세도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빠른 종식,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역구도 재편, 향후 예상되는 대북 정책 모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직 가장 불안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건 이제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히려 푸틴한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마가를 필두로 한 공화당 지지층의 견고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층의 이 밀착도는 굉장히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책은 많이 바뀌고 국정 수행하는 테크니컬한 거는 좀 변화가 오겠지만은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드라이빙 하는 거는 당분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정책 이행에 따른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내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집권당은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중간 선거의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 잠잠했던 민주당 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전국 곳곳이 특히 뭔가 조금 활동을 하면은 공화당 지역구를 뺏어올 수 있는 데를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100일이 되면서 더 자신감을 갖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민주당의 목표 지역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의 영김 지역구도 거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대되고 있고 민주당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유예 이후 각 나라들이 자고책과 동시에 미국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금의 국정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변화를 줘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4.29 폭동이 발생한 지 오늘로 33년이 됐습니다. 1992년 4월 29일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관 4명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흑인들이 LA 도심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오면서 폭력과 약탈,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흑인들은 한인 리커스토어에서 흑인 소녀가 총격으로 숨진 이른바 두순자 사건과 맞물려 한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해 한인 상점들을 겨냥한 흑인과 히스패닉의 약탈로 2,300여 곳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한인 사회는 한인 정치인 배출 등 정치력 신장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저조는 투표 후 선거관리국 집계에 매번 나오면서 지역 정치인들도
한인들의 투표 참여 저조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LA 지역 한인 인구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LA 경제에도 큰 축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 폭동 33주년을 맞아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각 지역사회가 서로 손잡아 강한 LA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작전 영상을 처음 공개하고 파병 관련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과 함께 시가전을 벌입니다. 무너진 건물에 러시아 국기와 붉은 깃발을 나란히 꽂고 어깨동무하며 포옹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과 함께한 쿠르스크 탈환 작전이라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전날 북한군 훈련 장면에 이어 실전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는 소식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 중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어깨 걸고 함께 싸운 북한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양국 협력이 더 공고해질 거란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후 양국이 연일 파병의 정당성과 성과를 선전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에 따른 민심 위반을 막고 파병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대표단이 국제행사 참가 명목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는데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여와 참전 보상 문제, 북한군 포로 송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지난해 실험실 오류로 수천 명의 재소자가 오피오이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언카먼 법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약 6천 건의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돼 양성 결과로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부정확한 검사 결과로 수백 건의 가석방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카먼 법률재단 변호사는 이미 여러 의뢰인이 잘못된 검사 결과로 가석방을 거부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보건국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양성 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한 후 교정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법률재단에 따르면 주 교도소의 월 평균 오피오이드 양성 판정률은 약 6%였는데 오류 기간 최고 20%까지 급증했습니다. 단체는 최소 15개 교도소에서 200건 이상의 오류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정국은 위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 중이고 검사 정확성을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공공근로자 약 5만 5천 명이 이틀간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무원 노조 7.21 지부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 7시부터 전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파업은 내일 저녁 6시 59분 48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 이번 파업은 노조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전면적 파업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참했습니다. 노조 내 도로 정비와 신호등 관리,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계약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수 인력 부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A 카운티 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압박 속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아동 성폭행 집단 소송으로 약 40억 달러의 벌금과 산불 복구 비용 20억 달러, 여기에 연방기금 축소 우려로 재정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평통 미주지역협의회가 경상북도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해 오늘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미주지역협의회가 오늘 행콕파크에 자리한 경상북도 LA 사무소에서 산불 피해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의회는 모금된 성금 9,280만 원은 강일한 미주 부의장을 비롯해 뉴욕, 시애틀, 필라델피아, 시카고 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우리들이 다 한 민족인데 한국에서 이런 큰 우리가 화재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인명피해를 입었고
집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몇천 채가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경상북도는 전달받은 성금을 지원이 절실한 이재민들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북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 그리고 인명적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6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주지역 협의회는 앞으로도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활동은 전 세계에 자리한 지역 협의회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스프리 키위가 올해 붉은 색상 키위를 미주 시장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올 시즌 첫 키위 출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노란색 키위인 썬골드 품종으로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진 제스프리는 이번 시즌 붉은 색상의 루비레드 키위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루비레드 키위는 20년의 개발 기간을 거친 신규 품종으로 한정 기간 동안 판매됩니다. Red was really launched to give the consumer a different variety of kiwi fruit, one that was more innovative and had a different variety, but more of a different taste. 올해는 평소보다 키위 시즌이 빨라져 마더스데이 별도의 상품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마더스데이 손님들이 많이 효도 상품으로 많이 과일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과일이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제스프리는 썬골드 키위 출시 후 미국 시장 매출이 42% 증가해 루비레드 키위 출시로 판매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공급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마존이 가정용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상품 판매상들에게 두 자릿수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중국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물량을 대거 취소하고 미국 내 재고가 있는 공급업체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일 미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입점 판매상들이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체 공급 업체들과의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